여러분, 파이 네트워크의 미래가 단돈 1달러에 묶인다면 믿으시겠어요? 최근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가격이 좀 오르내리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어쩌면 이건 웹3, 그러니까 차세대 인터넷의 미래를 두고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, 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1만 4,159달러. 딱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은 바로 아시겠죠. 맞습니다. 꿈의 숫자, 최종 목표, 바로 글로벌 합의 가치 GCB입니다. 근데 말이죠. 이 GCV라는 게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허황된 꿈일까요? 아니면 파이 네트워크가 진짜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의 일부일까요?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. 먼저 파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신 소식부터 보고요. 그 다음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웹3 생태계 전체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최근 파이 네트워크,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해온 파이오니어들에게 정말 판을 뒤흔드는 변화가 있었거든요.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죠.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요. 바로 어떤 거래소에 파이 달러 거래상이 생겼다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상장 하나 더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. 이걸 통해서 파이의 가치를 1달러에 딱 묶어버리는,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랑 연결해서 훨씬 더 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는 아주 전략적인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되게 재밌어요. 특정 세력이랑 거래소가 손을 잡고 이 1달러짜리 거래상을 만들고 심지어 수수료를 0%로 해줘요. 파격적이죠? 이건 그냥 자 알아서들 거래하세요 하고 시장에 던져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전략적으로 팍팍 밀어주겠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인 거죠.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죠. 야, 저러다가 대규모 물량 풀려서 가격 폭락하는 거 아니야? 하는 우려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. 이런 위험은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정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이런 충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가격에 반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심지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고래들은 오히려 이 타이밍에 매집하고 있다는 신호도 보입니다. 자, 그럼 아까 봤던 그 어마어마한 숫자 31만 4,159달러는 이 그림에서 도대체 뭘까요? 지금부터 왜 GCB를 단순한 가격 목표가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, 즉 프로세스로 봐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GCV는 지금 당장 파이 하나에 이 가격, 이런 가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일종의 북극성 같은 거예요. 우리의 목표는 이 정도 스케일이다 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선언문 같은 거죠. 그리고 이 목표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실제로 사람들끼리 파이로 거래하는 것도 점점 활발해지고 있고요. 2025년 3분기에는 지갑 기능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여러 코인을 다 담는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어요. GCV는 바로 이 모든 과정들이 합쳐졌을 때 도달하게 될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지금까지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를 했는데요. 파이가 거대한 커뮤니티의 힘으로 웹3 세상에 건물을 짓고 있다면 그 건물을 단단하게 받쳐줄 땅, 즉 기반은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?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웹3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, 바로 신뢰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또 하나의 엄청난 프로젝트를 만나보겠습니다.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. 이들의 미션은 아주 강력하고 또 단순해요. 인터넷은 보수로 가득 차 있다. 우리는 진짜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.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의 가장 큰 골칫거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죠.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? 여러 기술을 쓰는데요. AI로 얼굴을 인식해서 이 사람 진짜 사람이구나 확인하고요. 여기서 진짜 대단한 건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이에요. 이게 뭐냐면 제 주민번호나 얼굴 사진 같은 민감한 정보를 하나도 안 보여주고도 나라는 존재가 진짜 사람이라는 것만 딱 증명해주는 기술입니다.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신뢰를 쌓는 거죠. 이렇게 해서 가짜 계정이나 봇이 없는 진짜 사람들을 위한 인터넷을 만들겠다는 겁니다. 이 그림을 보시면 인터링크의 철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. 왼쪽이 비트코인 방식이죠.
좋은 컴퓨터, 많은 전기를 써서 기계의 힘으로 돌아가요. 하지만 오른쪽 인터링크는 완전히 다릅니다. 기계가 아니라 검증된 진짜 사람의 활동과 기여, 그 자체의 가치를 매겨요. 이걸 휴먼 해시 파워라고 부르는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. 토큰 분배 계획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비전이 얼마나 장기적인지 그냥 보여줘요. 무려 15년 동안 토큰이 묶여 있고요. 반감기가 100번이나 와요. 이건 뭐냐면 단타로 치고 빠지는 걸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는 뜻입니다. 정말 극단적일 정도로 장기적인 성공에 모든 걸 걸도록 설계한 거죠. 게다가 뒷배도 엄청납니다. 구글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최고 VC인 A16G 같은 곳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. 최종 목표는 뉴욕증권거래소나 나스닥 상장이에요.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? 인터링크는 그냥 코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겁니다. 처음부터 제도권 금융시장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만든 거대한 인프라 회사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우리 앞에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두 개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그려집니다. 이 표가 진짜 재밌는 게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줘요. 파이 네트워크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라면 인터링크는 그 광장을 바치고 있는 기반 시설이라는 거죠. 강점도 다르죠. 파이는 커뮤니티와 브랜드, 인터링크는 신뢰와 결제 시스템, 추구하는 이야기도, 토큰 분배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. 이걸 보고 있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.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는 건데? 커뮤니티냐? 인프라냐?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질문을 살짝 비틀어 봐야 합니다. 어쩌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. 왜 둘 다 가지면 안 되죠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. 사람들이 북적이는 활기찬 광장, 즉 파이 네트워크가 제대로 서려면 그 밑을 받쳐주는 단단한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, 즉 인터링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둘 중 하나만으로는 절대 온전한 도시가 될 수 없으니까요. 그래서 오늘 분석이 제안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은 이겁니다. 파이냐 인터링크냐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커뮤니티의 힘을 가진 파이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미래 웹3의 기반이 될 인터링크를 함께 공부하는 거죠. 이 생태계 전체의 그림을 이해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디지털 커뮤니티와 세상 최초의 신뢰, 인프라가 만나는 날,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한번 상상해 보시죠.